이번에는 메뉴에서 파일이라고 하는 것을 좀 살펴볼 텐데요. 여기에서 저장이라는 걸 좀 살펴볼 거예요. 저장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작성 중인 문서를 저장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에 어디에 저장이 될까요? 라는 거예요. 저장이 되는 위치는 구글에서 제공하고 있는 드라이브입니다. 자, 여기에 있는 아이콘을 클릭하게 되면 구글 드라이브로 접속이 될 거예요. 제 구글 드라이브는 좀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작업하는 모든 것들이 보여져서 그런데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들어와서 보시게 되면 여기 내 드라이브 밑에 콜앱 노트북스라는 곳에 여러분께서 작성하신 문서가 들어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작성한 것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 폴더라든지 그 다음에 파일 같은 것들이 모두 다 나와 있는데요. 여기 파일 보게 되면은 방금 작성했던 샘플 241217이라는 것이 들어있죠. 자, 여기 있는 것을 우리들이 실행을 할 수도 있지만 여기 들어있구나 정도 봐두시고요. 이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것을 콜앱에서 불러다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것이 자동으로 동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지금 사람 모양의 아이콘이 들어있죠. 이런 것들은 공유가 되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사람 모양의 아이콘이 없는 것은 공유가 되지 않는 것인데요. 여러분께서도 이 폴더에 있는 어떤 파일이나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하고 공유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폴더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유에 가셔서 여기 공유라는 것을 클릭해 주시게 되면 공유를 설정할 수 있는 화면이 보여지게 되고 여기에 일반 액세스라고 해가지고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는 문서를 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만약에 제한됨이라고 한다면 공유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은 그 속에 들어있는 문서를 공유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람 모양의 아이콘이 없어진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공유하고 싶으면 이렇게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라고 해주시고요. 조금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설정이 끝나게 되면 이 폴더에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편하게 여기 있는 링크를 복사해서 다른 사람에게 건네줄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뷰어라는 거 말고 댓글을 작성한다던가 편집을 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줄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그렇게 권장하고 싶진 않아요. 여러분들의 폴더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 있게 되니까요. 뷰어 정도만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문서를 건네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 학습에 사용하는 파일을 미리 만들어 놓고 그것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제가 공유를 하나씩 하는 게 아니라 이 속에 들어있는 모든 문서는 공유될 수 있도록 설정을 해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시 콜앱에 오기 위해서는 콜앱에 접속을 해주시면 되고요. 또 화면이 나타나는데 여기에서 샘플 241217 아까 썼던 파일의 이름이 보이죠. 이것을 클릭하게 되면 그 문서가 바로 열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파일이 너무 많아서 안 보여요. 여기에 스크롤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을 때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그 정보에 해당하는 것이 포함된 파일이 보여지게 되고요. 그때 클릭해서 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문서가 열리게 되면 이 문서에 대해서 여기 보세요. 연결이 진행이 될 거고요. 연결이 된 후에는 이런 식으로 이전에 기록했던 것이 기억에 있을 수도 있고, 즉 런타임이 종료되지 않고 살아있을 수도 있고요. 지금은 제가
문서를 열었다가 구글 드라이브 갔다가 다시 바로 돌아왔기 때문에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변수에도 목록이 나타나죠. 자, 그런데 항상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세션이 끊겨서 런타임이 새로 배정이 됐다면 기억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좀 보셔야 되죠. 자, 이렇게 해서 파일 저장할 때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이 된다라는 것까지 알아봤어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이렇게 요 링크를 복사해서 다른 사람한테 줄 수가 있는데, 공유가 됐다면, 근데 그렇게 외부로 볼 수 없고 내가 그냥 로컬 컴퓨터 환경에서 보게 하려면 파일이 필요하거든요. 자, 그러면 파일로 저장하기 위해서는 다운로드해서 .ipynb 다운로드 하시게 되면 이 문서가 다운로드가 돼요. 여기 다운로드가 돼 있죠. 그래서 다운로드 폴더에 저장이 되는 것이고요. 그 폴더에 있는 내용을 뭔가 이메일이라던가 아니면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이 파일에 대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운로드 된 거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것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쓰느냐? 이름을 조금 바꿔볼까요? 카피라고 넣어서. 그럼 이게 문서를 받았어요. 누군가. 이메일을 통해서 받든 아니면 다른 메신저를 통해서 받든 받았어요. 자, 그러면 받은 사람은 파일 노트 업로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노트 열기 업로드라는 것이 보여지게 되는데, 여기에서 눌러보기를 클릭해서 내가 받은 파일을 열기에서 올려주시게 되면 그 로컬에 있던 것이 이렇게 코리아 환경에서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조금 걸려요. 이게 네트워크를 통해서 동작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사용된다는 거는 이해 부탁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샘플 카피라고 해서 문서가 열리는 걸 봤죠. 그리고 런타임이 지금 새롭게 배정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실행된 어떤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이런 거 실행해 가지고 A하고 B라는 변수를 만들거나 했던 것을 기억하지 못해요. 다시 실행을 통해서 연결을 시켜주고요. 처음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네트워크를 통해서 환경을 배정받으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빨라지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파일이라는 메뉴에서 다운로드라는 것을 통해 ipynb 다운로드 받는 것과 그 다음에 노트 업로드라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받은 파일을 업로드해서 쓰는 방법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예전에 사용했던 문서를 열고 싶은데 그때는 노트 열기 누르면 돼요. 그러면 최근에 사용한 문서 목록이 보여지게 되고요. 여기에서 원하는 걸 클릭하게 되면 해당하는 문서가 열리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파일을 또 저장된 것도 확인하시고 공유도 해보시고 그 다음에 ipynb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업로드하는 작업도 해보시고 이런 작업들을 한 번씩만 좀 해보셔서 나중에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